우리 윤여준 의원이 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인터뷰를 했는데 중앙일보에. 아, 윤여준 의장이요? 예, 윤여준 의장. 네. 그걸 한번 먼저 들어보고 예. 윤여준 의장이 상당히 우려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예. 또 얘기를 한번 더 나눠보시죠. 그러시죠. 준비됐습니까? 저쪽은 프로들이 많아가지고 온 사방에 지뢰를 깔아놓을 텐데 그걸 밟지 말아야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당이 되면 오래 못 버티고 점점 고사한다. 고만고만한 대권 후보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에너지를 못 받아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 와보니 그릇이 너무 좁아서 사람을 데려올 수 없었다. 안 의원처럼 순박한 사람은 10번 속지. 새 정치가 두 분 사이의 말만 가지고 담보가 되는 건 아니다. 덩치를 더 키워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당을 선거 전에 세게 벼랑까지 몰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한 집이 된다는데 뭘 밀어붙여. 안 의원은 새정치라는 브랜드가 유일한 무기인데 이미 그게 많이 퇴색했다. 안 돌아올 거다. 여기서 몸을 불사르다시피 했는데 그 친구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김형이나 나나 한국 정치를 바꾸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 그러려면 철근 콘크리트까지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민주당하고 합친다니까 동의할 수 없다는 거다. 네. 지금 신문에 나온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제 성우가 대신 예. 이렇게 좀 읽었는데. 저도 사실 저 기사 봤는데 저 기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네. 좀 길더라고요. 한 네, 판을 다 써. 어휴. 그러니까 뭐 어휴 하는 거 있잖아요. 어휴. 그 보니까 그 기자가 마침 보니까 어휴라는 거를 그 영탄사라고 그러죠. 네. 영탄사를 갖다 그대로 갖다가 그 문장에 풀어놨어요. 근데 유난히 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른바 뭐 장자방이라고도 하고 윤자방이라고도 하고 멘토라고도 하는 윤여준 의장의 그 말씀 인터뷰 중에 어휴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니까 지금 윤여준 의장의 지금 마음 상태를 갖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휴라는 근데 오늘 저 민주당 측하고의 그 연합회의, 연석회의 거기에는 참석은 하셨어요? 근데 9대구 연석회의는 일종의 상견례죠. 양당 지도부의 상견례인데 뭐 그 취재했던 기자들 공통적 의견이 윤여준 의장이 얼굴이 계속 굳어 있었다. 어두웠다 그러고 마침 오늘 그 9대구 연석회의의 그 분위기를 갖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화기애매. 화기애매. 애가 아니라 일단 겉으로는 뭐 저 보면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화기애애하고 뭐 일단 발언도 안철수 의원에게 먼저 양보하고 모든 걸 좀 배려하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윤여준 의장이 얘기한 바로 프로예요. 민주당은 지뢰를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됐지만은 막상 핵심적 이해관계가 부닥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뭐 당장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뭐 합당 방식을 가지고 서로 말들이 좀 달라요. 민주당은 이제 당대당 합당 형식이다. 네. 안철수 의원 좀 그런 거 아니다. 아,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이해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거예요. 자 보면 일단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면은 그 제3지대 정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형태를 갖춰야 된다. 안철수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같이 다 내려놓으려면 우리도 그냥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을 해산해라. 해산하고 개별 입당하는 식으로 제3지대의 정당으로 가자는데 여기 결정적 돈이 걸립니다. 왜냐니까 국고보조금이 직전 총선에서 참여한 경우에는 만약에 민주당을 해산해버리면 그걸 못 받게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당으로 그렇죠. 저 정당 득표가 이루어진 거니까. 이루어진 건데 그 당이 없어지니까 그건 못 받게 되는데 그게 대략 한 55억쯤 됩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총선까지 만약에 당을 갖다가 합당, 민주당식으로 갔을 때는 주장대로 갔을 경우는 150억을 받는데 안철수 의원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양쪽 다 해산하고 새로 시작하자 하면은 150억을 못 받게 돼요. 그래 민주당에서는 현실적으로 돈도 중요한 거 아니냐. 선거 공영제 뭐 어쨌든 하나로 합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 그게 이제 안철수 쪽 논리예요. 그게 뭐 중요하냐. 우리도 다 내려놨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 내려놨는데 150. 민주당 쪽 논리겠죠, 그건 민주당 쪽.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150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렇죠. 안철수 쪽에서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 다 내려놨기 때문에 너희도 내려놔라. 이게 부닥치고 또 김효석 위원장, 위원장 같은 경우 그런 얘기하죠. 보면 이른바 안철수의 새정치 정신이 훼손되는 경우 깰 수도 있다. 그렇죠. 벌써 이틀 만에 벌써 이런 물론 뭐 전략적으로 이른바 서로 이제 기싸움 비슷한 걸 하는 거죠. 벼랑 끝 전투하는 건데 국민들 보기에는
아이고 새정치가 벌써부터 옛날 구태의연하게 이른바 돈 갖고 자리 갖고 50대 50 지분 갖고 또 삿바싸움 하는구나. 바로 그거 보기 싫다고 새정치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거 한다면 왜 새정치 하나 하는 일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김한길 대표가 네. 오늘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 또 귀 하나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눠 먹기가 아니다. 나눠 먹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최강의 후보를 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게 이제 저렇게 딱 얘기하다 보니까 최강의 후보는 사실은 되게 이제 민주당 쪽에 있죠, 사실은. 이거 아니죠. 그 최강의 후보가 애매합니다. 예. 왜냐면 자 우리 경기도랑 딱 국한해서 보죠. 뭐 지금 민주당에서 이미 3분이 나와 계시죠. 원해요. 경기도는 좀 애매하죠. 또 다른 광역단체장이 있는. 우선 왜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몇 군데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4대4 싸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도 4명이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우선 보면 3명이 있어요. 거기다 김상권 경기도 교육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기존에 뭐 신당 후보로 나오겠다고.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김진표 원혜영 거기다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 3분 이미 나와 있어요. 민주당에선. 그러니까 당연히 김진표 의원 입장에선 안 그래도 4년 전에 보면 양보하라 해서 사실상 양보 당한 거 아니에요. 유시민으로 몰아줬다가 안 됐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김진표 의원이나 원혜영은 똑같아요. 무슨 보면 다 경선하면 가장 크리어한 거 아니냐. 근데 김한길 대표의 최강의 후보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제일 높은 후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상권 교육감. 네. 김상권 교육감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그러면 저 얘기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강의 후보라는 것이 과연 이른바 50대 50, 이른바 민심 50, 당심 50을 놓고 당에서 경선을 치는 후보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전략 공천을 할 사람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바로 저러한 것들이 아까 윤여준 의장이 얘기한 곳곳에 숨어있는 바로 지뢰밭입니다. 근데 그 지뢰밭은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괜찮은 방안 아닙니까? 근데 그건 괜찮은.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의 저런 발언에 그러면 저걸 만약 저런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면 김진표나 원혜영, 그다음에 김창호 이쪽 후보 쪽 가만히 있겠어요? 문제를 바로 제기해버리지. 지금 김한길 대표의 오늘 그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좀 저런 부분들이 갈 길이 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은 바로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새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만에 하나 저런 식으로 나눠먹기식이라던가 어떤 전략공천이나 짬짬이 같은 기색이 드러나면 당장 새누리당에서 그게 새정치냐고 공격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고